주식을 보유했을 때 내가 월세 받듯이 이자 받듯이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게 되면은 투기적으로 몰리게 되죠. 투기판에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통한단 말이에요. 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 테마나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이. 근데 그런 세력이 주도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정말 펀드 매니저들도 조차 단타치고 테마 적절히 따라다녀 않으면은 수익률이 안 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한국 시장이 너무나 망가져 있다. 정말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를 늘 성원해 주시면서 이 컨텐츠를 즐기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 전반적인 걸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주식 투자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할 만한 상황인지, 또 정부의 정책과 여러 가지 법 제도는 주식 투자를 지금 권장할 만한 형국인지 아니면 주식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지 조금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좀 솔직하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주식농부라는 별칭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스마트인컴의 박용옥 회장 모시고요. 그리고 저희 3프로TV하고도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기업 가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님 두 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 주식농부 박 회장님은 또 개인적으로 투자를 엄청 많이 하시는 전업 주식 투자자이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주식시장에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또 김규식 회장님은 벌써 임기가 거의 다 되셨다면서요? 네. 2년 임기인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한국의 자본시장의 가버넌스가 전보다는 훨씬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회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작년 한 해 또 올해 초. 항상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투자도 투자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전업 투자를 이렇게 해왔고, 주식 투자를 이제 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주식 투자를 하자 우리가. 그렇죠. 직업으로 권유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주식이 좋은 거다.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가계 기업이 함께 성장을 해야 우리도 이제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주식 투자에 해야 될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기업은 성장을 하는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올라가 주지 않으니까 정말 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살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책임 소명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제 김규식 기자님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도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제 이사로서 그러시죠.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같이 이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썼습니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박용옥, 김규식 공조로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이거 내용 보면 참 씁쓸하죠. 사실 이런 책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우리 행복한 부자 됩시다. 이런 책을 쓰셔야 되는데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홍보도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제 불명예를 안고 살지 않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 거버넌스 리스크 얘기하고, 거버넌스 리스크 얘기하고 이러면은 주주 보호가 되지 않는,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그런 또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은 외국을 간다든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사거나. 그렇죠.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우리의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누군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늘 그 이렇게 얘기를 집필을 좀 했고,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제 책 내용은 이제 주주 가치가 이제 불평등한 나라인데 이제 출판사에서 그것보다는 이제 주주의 권리가 없는 나라 해야 좀. 근데 이제 뭐 책이 나간다 좀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미리 좀 양해를 구할 네. 거는 책 판매는 매우 불리할 겁니다. 이 방송에 나가면. 왜냐하면 예. 방송에서 다 했는데 내가 책을 왜 사봅니까? 그래서 출판사한테는 좀 죄송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책 홍보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제가 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그럼 뭐 어차피 두 분 다 예. 인쇄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예. 김규식 변호사님 그 저희하고도 뭐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주주 권리 찾기 위해서 뭐 방송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독립운동도. 주주 독립운동 또 저희 가버넌스가 참 좋은 회사들 이렇게 모범기업 해서 저희가 그냥 홍보도 해드리고 했는데 조금 변화가 있어요. 어때요? 2년 동안. 제가 2022년 1월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을 하고 사실 우연히 또 그때 그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서 3프로 TV에 출연을 하고 돌아보면은 지난 2년이 3프로 TV와 같이 거버넌스 개혁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은 의미 있는 진전은 분명히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투자자들께서 한국의 이런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대해서 상당히 그 인식과 지식이 깊어지셨다. 저는 거기에서 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서 큰 진전이 있고 이제는 뭐 슈카월드 그 전석재 분도 뭐 최근에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는 국민들께서 투자자들께서 시장이 한국의 이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이제 확보하셨다. 그 점에서 큰 진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진전이 전혀 없다. 아직. 아니 뭐 정부에서도 또 뭐 뭘 한다고 뭐 여러 가지 발표한 것 같은데. 네, 2022년도 제가 첫해 회장할 때 그때 가을쯤에 대통령께서 좀 큰 결심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씀하셨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하여간 지금까지는 아무런 구체적 입법이 아직 되진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꼭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상법 개정이죠. 상법 개정입니다. 네, 상법에 뭐 근본적으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적인 문제를 딱 한 가지를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은 이사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위해서 이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고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러면서 뭐 소위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복무하는 이사회 독립성이 훼손된 이 문제인데 이걸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주주 이익이 훼손되고 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탈할 때 만약에 그 안건에 이사가 찬성을 하면 그 이사도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상법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뭐 저희 포럼 만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씀드렸고 저희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안 나오고 현재 야당 의원 두 분인가요? 그래서 그걸 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를 했고 또 얼마 전에 뭐 대통령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여야 합의는 쉽게 될 것 같은데 그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회장님? 지금 이제 우리 김규식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사의 어떤 그 충실 의무 그 부분이 이제 주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이사는 그 회사를 위하여 뭐 이렇게 신의 성실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주주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복원이 돼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데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뭐 그 이용우 의원하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걸 이제 제안을 해놓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아마 금년에 그 신년사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거래소 방문을 해서 그 규제를 혁파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권익을 이제 보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고 이러면 항상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걸 주장을 하고 이제 집권당에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 22기죠. 예. 지금 22기에서는 어렵지만은 23기에서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뭐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투자 인구가 많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일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약간의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 자본시장이 이제 선진화돼야 우리도 이제 삶도 좀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커지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약간의 좀 이렇게 그 사회주의 뭐 좌파 형태로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그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일부 이제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또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일부 나와 가지고 개혁신당의 그 모 의원이 어저께 이제 그 뭐 8가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에도 꾸준히 진행만 해왔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크게 힘을 실어서 이게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 그 미래는 정말 어두운 긴 터널 속으로 이렇게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3프로에서도 뭐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홍보를 많이 이제 우리 뭐 소장님이 그거는 해주시고 몇 년째 그러는데 계속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희가 뭐 저희 스스로 얘기하는 게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만은 두 분 같은 이제 계속 그런 주장을 해오신 분들이나 전문가 학자분들을 모셔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주식 투자 인구가 뭐 700만일 때는 안 해도 되고 1,400만일 때는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700만일 때도 뜻있는 몇 분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 거의 없었고 다 붙여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는 이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면서 네. 그것들이 여과 없이 예. 그죠? 투자자들의 여론으로 이렇게 정부, 여당, 야당에 다 전달이 되고 학자들도 그 부분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구슬이 서만해도 깨어야 보는데 빨리 그걸 여야 합의해서 뭐 그 총선에 관련 없이도 빨리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규식 변호사님 우리가 이런 건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아주 정돈되어 있어야 예외 없는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상법 말고도 고쳐야 될 법반 뭐 또 규칙 네. 이런 것들이 많죠. 네, 처음 3프로TV에 2022년도 1월에 나와서 제가 한 8가지 입법안이 필요하다. 네. 선진국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에는 다 있지만 한국에 없는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한 8가지 정도는 뭐랄까 뼈대를 이루는 자본시장을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네.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 좀 다시 좀 리마인드를 좀 해주세요. 예, 합의물자 자수 집중이라고. 예. 물론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1번은 사실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입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합병 비율. 예. 합병 비율이 한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가로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가 공정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재벌 같은 기업 집단에서 계열사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그 계열사 간에 또는 모자 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가 어떤 두 합병되는 대상 기업의 지분 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신이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밸류를 올리고 지분이 낮은 기업의 밸류를 낮추면서 둘이를 합병하는 그것이 자본시장법의 시가로 합병 비율을 그냥 획일적으로 결정하게 해 놓음으로써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를 우리가 결정했냐 시장이 결정했지라고 하시면서 그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는 사실은 그 주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 이 그레이 에어리에서 사실 이게 배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뭐 애매한 영역에서 예를 들어 일정한 사업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든지 또는 뭐
대규모 달러 차입을 한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M&A를 한다든지. 근데 그 당시 그걸 정당화하자면은 뭐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 대규모 투자를 했다. 달러 부채를 일으켜서 우리는 달러가 지금 싸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 부채를 일으키는 게 오히려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뭐라고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외부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에 주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그런 뭔가 숨어 있다면은 주주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합병 비율 왜곡되면서 합병 비율에 의해서 주주 가치가 침탈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그 경영을 승계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큰 나라에 큰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합병 비율을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시가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밸류에이션 합니다. 공장 가치로. 특히 그 밸류에이션이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하면은 법원이 독립된 가치평가 기관에게 발주를 하고 그 전문 기관이 독립적으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내고 법정에서 그걸 다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그 밸류에이션 하는 기관이 또 오염되거나 뭐 뭔가 왜곡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주가 걸러주는 거죠. 훨씬 낫죠. 그리고 그러한 밸류에이션 로직들이 다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마켓에.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보고서를 쓴 기관의 로직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마켓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공정 가치로 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게 합병 비율이고 두 번째 물. 합의. 예.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실 최근에도 몇몇 기업들이 경영 승계하거나 또는 경영권 매각을 할 때 밀실에서 자신들의 지분만 팔고 뭐 예를 들어 시가의 뭐 4배 되는 프리미엄으로 자기 주식만 팔고 소액 주주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데 그 경영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에게 이사회에게 부여하고 이사회가 다시 경영진에게 위임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라는 것은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권한이에요. 미국은 다 사고 다 팔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경영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식만 높은 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그 이론 자체로 배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 경영권을 자신의 주식을 부풀린 자신의 주식을 가격을 높게 파는데 이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말은 세모난 네모처럼 모순된 용어예요. 두 가지 용어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경영권이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권한라는 개념이고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자기 주식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주식만 높이 가격을 매겼다라는 의미잖아요. 두 가지가 모순된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가 한국에서는 자본시장에서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에 낙후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면서 즉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면서 자신의 지분만을 높이 팔 수가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법으로 전체 그 매매하는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개 매수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고 미국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미국은 그 자기 주식만 높게 파는 것이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에 걸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25%나 30% 이상의 주식을 팔 때 의무 공개 매수주다가 발동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지분 제한도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다 100% 다 똑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겠죠. 자진 상장 폐지가 돼서 주주들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아예. 그게 두 번째고요. 네, 물적 분할 동시 상장. 이건 뭐 정말 얘기 많이 했던 너무 거죠.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죠. 근데 물적 분할을 해서 그것도 똑같습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회사의 모든 경영 행위는 주주 전체의 이익, 기업 가치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하는 것 자체도 모회사 주주들의 의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차단되기 때문에 우선주가 되면서 모회사 주주 이익 침해의 리스크가 생겨요.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상장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상장해버리면은 완전히 이 모자 회사 간의 이해 충돌 문제가 이제 완전히 노정이 되면서 모회사의 주주 가치에 자회사의 밸류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모회사 그게 예를 들어 부실 기업이다. 그럼 상장도 안 됐겠지만 부실 기업을 떼내서 독립 상장했다. 그러면은 모회사 주주들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알짜 기업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네. 성장 기업이고 알짜 기업이고 이걸 빼가지고 독립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회사 주는 그 빠져나간 밸류만큼 침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허용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런 로직을 뻔히 근데 독립 우리는 상장하면 너무 큰 회사를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그러니까요. 작은 회사들 할 때는 아무 여론도 안 생기고 그래서 또 그거에 혜택받는 주주들은 또 옹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와, 상장하는 그것도 기업들은 황당하더만. 그래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자유주의라는 것이 뭐 법치주의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법치주의 사회잖아요. 네. 모회사 예를 들어 이 떼어져 나가는 그 모회사의 주주들의 권리를 침탈한다면은 그런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상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 그 알짜 부문의 성장 동력을 위한 자본 조달이 필요하면은 상장을 하되 일부 예를 들어 뭐 20% 정도 공모를 한다든지 자본 조달하면은 80% 주식은 모회사 주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그냥 다 나눠주고 같이 모회사 주주들도 그 성장하는 사업부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견딘 그 리스크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자본 조달이 필요한 부분 나머지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러한 거래 관행이 정착이 돼 있어요. 제가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모회사 주주들에게 다 나눠줘. 예를 들어 최근에 인텔이 모빌아이를 이제 똑같이 경영권 인수를 하면서 100% 사서 상폐를 시켰다가 최근에 모빌아이를 상장을 시켰습니다. 우선주만 상장시켰어요. 네. 우선주만. 그래서 그런 모회사 주주들의 그 모빌아이가 상장되면서 주주 이익이 침탈되지 않도록 의결권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상장하는 설명서에 이렇게 됐어요. 모회사 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선주만 한다. 우선주만 한다. 자금 조달만 한 거네요. 자금 조달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이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거래 구조인데 한국은 물적 분할 동상장을 이제 대기업하셨고 그 뒤에 되네 하면서 막 하시길래 저희 포럼이 그때 대표님하고도 캠페인을 해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걸 이제 막으려고 했고 또 현 정부에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일부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좀 논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특별히 좀 입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내 책의 핵심은 3장에 있는 그 우리 그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그 치명적인 8가지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 뭐 최고의 어떤 회사가 정말 좋은 사업부가 이렇게 돈이 될 만하니까 그걸 쪼개서 물적 분할해서 동시 상장을 하니까 이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그 자기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시장에서 이제 자금 조달만 이렇게 해서 동시 상장해 버리니까 이게 모의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정말 그 닭 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두 회사 다 주가가 안 좋잖아요. 예, 아니 그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 회사 모든 회사들은 주가가 전부 다 반쪽 좋을 다 수가 없겠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버행 이슈도 생기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KTX나 열차를 타고 어때 여행을 가다 보면 뭐 우리가 그 표를 끊고 앉아 있으면 그 목적지까지 절대로 없으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칸은 멈춰 있고 뭐 앞 칸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투자자로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가치 훼손을 해서
손해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우리나라는 전혀 없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한국은 주식의 설국열차야. 잠깐만. 네. 네, 그래서 물적 분할 동시상장 이걸 굳이 하시고 싶다면은 최소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나눠주시라. 주식 배당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새로운 주식에. 마세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사주 마법. 한국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번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3프로TV에서도 다뤄주셨는데 자사주를 한국은 매우 특이한 거래 관행을 갖고 있어요. 자사주를 마치 자산처럼. 재무제표를 한국의 이제 KIFRS라는 재무제표 국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대변에서는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본이 차감되고 차변에서는 현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치 배당락처럼 자본이 줄어들어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아니고 자본 증감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안 줄어들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100이었다가 10% 줄어들어서 자기 자본이 90이 되면 시가총액도 10%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갔고 주주에게 갔다고 하여 주주환원이고 시가총액이 줄어들어야지 그것이 주주환원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해도 시가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걸로 거래소가 계산을 하고 있고 더블 카운팅이네. 더블 카운팅입니다. 네. 그래서 주주환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래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사주를 마치 자산처럼 거래를 하고 있으니 그 경영진은 자사주를 마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활용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자사주 마법, 인적 분할을 해서 자사주에도 신주 배정을 하는 그렇게 되면 뭐 좀 복잡한 그 논리 구조가 있지만 거래 구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면은 기존의 소액 주주들은 그만큼 배정한 주식만큼 지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10%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은 자사주에 10%만큼 주식을 배정하면은 내 주식이 지분율이 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분율을 침탈하죠. 두 번째는 경영권 방어예요. 그래서 이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침탈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구나, 주주를 배신하는구나 하고 경영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은 자사주를 통해서 백기사에게 양도하거나 상호주 교환을 해서 상호 백기사가 되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허용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하도록 허용하겠어요.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자사주를 이용해서 경영권 방어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처분을 하면서. 그래서 더 문제가 된 게 2중 3중으로 악재가 터지는 것이 주가가 내립니다. 경영 승계라고 해서 주가가 내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내립니다. 첫 번째.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분명히 회사에서 현금을 썼는데 주주 환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디스카운트가 되죠. 그런데 그 자사주를 이 경영진은 문제가 있으면 경영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자사주를 이용해서 그걸 차단시킵니다. 주주로부터의 책임을 묻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세 번째로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사주를 이런 자사주 마법을 한다든지 자사주를 상호주 보유라든지 경영권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못 쓰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자고 그다음에 자진상패. 자진상패. 네. 마찬가지로 같은 연장선상인데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계속 상장 유지한 채로 주주들의 지분율을 침탈하는 뭐 이러한 거래도 있지만 아예 그냥 자진상패에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주 축출이라고 하거든요. 주주 축출. 기업이 진짜 좋아질 것 같은 진짜 좋아질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이걸 이걸 왜 남을 줘? 이거 내가 다 먹어야겠다. 옛날에 IPO 할 때는 다 필요해서 해놓고서 그러니까요. 그럼 하지를 말지 왜? 상장이라는 것은 자본 조달하거나 네. 또는 투자자에게 이제 과실을 돌려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상장을 할 때는 막 간쓸게 빼주실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물론 회사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어려워서 업황도 나빠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가가 나빠졌다. 그럼 뭐 주주가 받아들여야죠. 그거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고 네. 그것이 주주가 높은 수익을 얻는 또 반대 그 자본주의 원칙이니까. 그 자본주의 원칙인데 네.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주주들에게 나누지 않고 내가 독식하겠다고 할 때 네. 그래서 주주를 축출할 때 배제할 때 그때 주식을 공정한 가치로 밸류에이션 하지 않고 주가를 처참하게 떨어뜨려서 뭐 PBR 0.2, 0.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주를 그 낮은 가격 헐값으로 축출해버리는 그것이 이제 소위 현금 교부 축출이라고 하거든요. 현금 교부 합병, 현금 교부 주식 그 하나의 교환. 행위에 비해서 너무 용어가 미려한데요. 너무 현금 교부 축출.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모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엄격하게 네. 미국에서는 다루고 있고 배임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한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걸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네. 소송법상의 그런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견디고 뭐 10년 동안 견뎌서 언젠가는 본질 가치를 찾아가겠지 하고 견딘 이제 주주들은 완전히 그냥 멘붕이 되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가 아까 수탁자 책임이 충실 의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데 증권 집단 소송. 한국은 증권 집단 소송의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어요. 허위 공시처럼 텍스트 공시 자료에 부실 기재나 허위 기재한 경우만 그 경우만 집단 증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소 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기재나 부실 기재한 경우만 그 경우만 증권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공시만 거짓말 안 하면 네. 집단 소송을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부실 기재 허위 기재만 아니면 그것도 문제인데. 또 뭐 추가로 이제 이 책에 이제 그런 사례를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집단 대표 소송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11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중에 이제 한 건밖에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성될 때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집단 주주대표 소송을 하는데 허가 받는 데만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그러면 또 본안 소송도 3심까지 가야 되니까 누가 뭐 이걸 대항해서 그 주주였던 권리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누가 시도를 하겠습니까? 망각하게 해놓고서 이제 그때 승사에서 변호사 비용 다 물고. 증권 집단 소송 제도에 대해서 즉시 항고 제도라는 게 이런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즉시 항고라는 또 희한한 제도가 있어서 즉시 항고 제도라는 게 그 집단 증권 소송은 어떤 나라든지 이게 뭐 수없이 많은 수만 명 되는 주주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어떤 특정인이 특정 주주가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다른 주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 인가 허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절차를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 허가 절차를 3심까지 가야 되는 게 이제 즉시 항고 제도거든요. 그러면 허가 받는데 3심, 6년 몇 년 걸리죠. 그 다음에 본안 소송 또 몇 년 걸리죠. 그러면 10년 걸려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애초에 적용 범위를 줄여놨고 다시 허가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없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한 건데. 한 건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짜 7년 8년 걸려서 네네. 네. 승소하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회 더 구의 대단하신 정의 거죠.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했겠지만은 그분한테는 얼마나 권리 고통스럽겠습니다. 부재는 거의 실효가 없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요. 증거 개시 제도. 증거 개시제도.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증권 집단 소송을 한다든지 주주 대표 소송을 한다든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 이것이 이사의 의무 위반이다, 배임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원의 판사가 뭐 원님 재판할 수 없는 거고 그 증거를 전부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 증거를 내놓지 않는단 말이죠. 저희도 소송을 몇 건 했었지만 그런 경우에 주주가 그걸 입증해서 판사를 설득하고 이기 승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 개시 제도라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소송과 관련된 증거 자료는 양쪽이 다 내놔야 돼요. 그것을 숨기면은 숨기는 것 자체가 패소 원인이 됩니다. 한국은 숨겨도 그 자체로는 패소 판결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애초에 자기가 배임이라든지 주주 권리를 침해할 만한 안건에 대해서 쉽게 찬성 의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내가 방어해야 되니까 주주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면 내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권리구제 제도에 있어서 증거 개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근데 회장님은 이제 전업 투자자 물론 증권회사 이제 그 생활도 하셨지만 전업 투자자로서 규모 있는 투자를 한 게 한 20여 년 되시죠? 전업으로만 하신 게. 제가 2001년도부터 투자했으니까 벌써 이제 그 23년 24년 되신 정도 건데 23년 정도 되신 건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거나 아니면 이 중에 몇 개 해당되는 케이스들 많이 당하신 적 많이 있죠. 아주 좋은 예 좀 한두 개 좀. 뭐 이제 이런 뭐 이게 또 공익방송에서 이런 거 참 얘기하는 게 이해관계 상충이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우리 이제 그 김규식 회장님이 정말 우리 어떤 그 주주 가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네. 그런 행위에 대해서 8가지를 정말 이렇게 벌써 2년 됐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지? 네. 저도 막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면은 내가 복이 없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리잖아요. 맞아. 나하고 안 자기들이 맞나 봐. 예. 자기들이 잘못해서 뭐 이렇게 뭐 실패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모든 이제 법과 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그 지배주주나 대주주 경영진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평평하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합의물자 자수집중형이라고 8가지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첫 번째 그 합병 비율 문제, 뭐 시가 만능주지 않습니까? 시가로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시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증권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가격.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PBR이 1배 미만짜리 주식들이 거의 한 67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아요. 67개요? 예. 그거밖에 안 되나요? 아니 67%. 67%. 죄송합니다. 67%가 예, 67개만 되면 제가 죄송합니다. 67% 정도 되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3%? 예, 일본이 이제 50% 이제 일본도 이제 과거에 좀 이렇게 접촉하는 것들이 많은데 동증리가 동경증권거래소에서 경고장 보냈더군요. 아 그래요. PBR 1 미만은 반성문 쓰시고 공시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PBR이 뭐 0.23배, 3, 4배짜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일반 주주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가격. 이렇게 투자자 보호가 이렇게 되질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이제 저평가돼서 이런 가격대가 거래가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사주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싸져 있으니까 회사 자산 가지고 주식을 사서 이게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우리는 소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수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그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지배주주에게 또 복속이 되는 자사주 마법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몰랐기 때문에 못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야, 내가 투자하면은 그 기업의 성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당 성향과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2% 정도가 되거든요. 그 주주 환원율이. 그런데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사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서 소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팀쿡이 정말 2015, 16년 이렇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게 신뢰를 얻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좋았을 때 그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의 애플이 됐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럴 때 사가지고 결국은 뭐 지배주주나 대주주들의 그 이익에 이렇게 뭐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 이 매입하면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은 92% 그런데 뭐 유럽 같은 경우도 80% 이상이 되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45%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29% 되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은 19%밖에 안 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 정도 돼서 29%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29% 정도 배당 성향을 주주 환원율을 믿고 진짜 주식 투자라는 게 회사가 경영진이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리면은 모든 자산을 잃어버릴 수 그렇죠.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해주고 우리 시장을 외면하고 해외나 뭐 이렇게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참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이제 비교하면은 대만하고 매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대만하고 뭐 우리 이제 산업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지만 인구나 뭐 GDP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대만의 그 어떤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는 우리 시가총액을 넘어섰거든요.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넘었답니다. 예. 최근에 또 그 대만이 더 높았으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우리보다도 2배 이상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율이 65% 정도 저 세계 평균이 거의 한 68%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게 낮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자본 투자 수익률 ROE가 우리는 뭐 한 8%대고 대만은 17.3%대. 우리가 ROE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도 계속 환원을 하지 않고 이 기업에다 쌓아두고 있으니까 이 투자자로서는 매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 환원율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연계금이나 이런 쪽들도 뭐 주주 제한도 하고 이러면서 배당 성향을 올리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이러면은 뭐 고갈 문제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평상시에 사석에서 얘기할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박 회장님이 연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좀 마일드하게 얘기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와. 왜냐하면 뭐 아까 이제 그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거의 뭐 100여 개 기업에서 투자가 돼 있고 뭐 어떤 기업은 10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고 대부분 다 뭐 이렇게 5, 6년, 7, 8년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주가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은 오히려 빠지는 겁니다. 뭐 빠지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진 아니면은 뭐 지배주주에게 대주주에게 유리하지 않으면은 뭐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더더욱 또 뭐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상장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큰 미사일구 동호해가지고 홍보해서 자기 그 이렇게 실속 채우고 나면 그 이후에 자금 조달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 올라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자사주를 사서 자기 가치를 이렇게 올린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을 쓰고 한 이유도 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이렇게 일치되고 또 대주주도 정말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져야 우리 그 투자자들도 기업의 성과를 그렇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400만 투자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더 크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의 반응도 예전보다는 좀 적극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1,400만 투자자들의 투자의 모양새. 저희 3프로TV도 사실 6년 전서부터 방송을 하면서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뭐 장기 투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재 가치에 디스카운트 돼 있는 그런 회사를 장기 보유하면은 배당도 받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얘기 같은 거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IMF 때 시가 5천 원짜리 기준으로 3만 원이 깨진 그 주식인데 지금 100원 기준으로도 지금
예, 7만 7만 원 하니까 사실은 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무상증자 받고 뭐 이 배당받은 거 생각하면 몇 배가 난 겁니까? 이런 결실이 사실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시장이 이런 법제도도 문제지만 어느 틈엔가 갑작스럽게 이게 투기, 테마, 그죠? 밸류에이션 불문, 그리고 집중 이렇게 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투기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악순환이 너무나 심해져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걸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기판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시장이. 아까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의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내야 되고 남의 집에 살면은 월세를 내야 되고 남의 돈을 투자받으면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배당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소각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주식을 소위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주식을 보유했을 때 내가 월세 받듯이 이자 받듯이 회사로부터 무언가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게 되면은 투기적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시장의 주도 세력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형 연기금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이 소위 본질 가치와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장기 투자하는 개념이 가치 투자잖아요. 가치 투자가 그 기업과 파트너가 돼서 장기 투자해라. 이것이 모토인데 그게 작동하지 않으니. 근데 부동산을 해서 뭐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있어야 되는데 뭐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에 20, 30세대가 뭐 그런 돈 있겠습니까? 뭐 100만 원, 몇십만 원. 이걸로 그래도 뭔가 또 투자를 해서 뭔가 얻으려면 투기판에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통한단 말이에요. 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 테마나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이. 근데 그런 세력이 주도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한국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정말 펀드 매니저들도 조차 이제는 트레이드 단타치고 테마 적절히 따라다니 않으면은 수익률이 안 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한국 시장이 너무나 망가져 있다. 정말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투자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러면 퀄리티 있는 주식이 그렇죠.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돼 있고 그렇죠. 또 거꾸로 좋은 주식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 퀄리티 있는 투자가 더 고양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선순환.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면 너무 비싼 주식과 너무 싼 주식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금융 이해력 지수, 이제 금융 문맹률, 금융 이해력 지수가 굉장히 낮고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 대한 대하는 태도나 이해 면에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교육률이 높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라는 정제된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주식회사라는 기업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이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왜 주식회사 제도로 대표되는 기업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은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납입 자본에서 유한 책임을 지니까 뭔가 이렇게 뜻 있는 사람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 가지고 뭔가 그 뜻을 이렇게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회도 봉사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식이 좀 이게 적다고 봐요. 그냥 상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 기업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고 그 소유와 경영이 이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은 이제 그 이 책에 제가 이제 1장에는 이제 왜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6챕터를 썼고 2장에는 이제 우리 고질병을 앓고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3장에는 우리 이제 김규식 회장님이 얘기하신 합의물자 자수집중이라고 해서 우리 그 치명적인 우리의 어떤 기업 가치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 장에 제가 이제 주주민주주의 실현이라는 7가지 제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의 7가지 한번 뭔지 어떤 제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뭐 김에?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정말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투자해오면서 이게 좀 고쳐지면은 그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스스로 좀 해결될 수 있겠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업 거버넌스 이제 투자자가 동의하고 싶은 이제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공유와 협업의 시대 함께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고 집중이 돼 있어서 함께 하면은 이제 크게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지금 뭐 10대 강국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역으로는 뭐 7대 강국이니까 선진국이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민들은 우리 이제 기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돼 있지 않으니까 크게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공유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군을 보면은 대주주가 이제 대부분 지배주주가 한 3.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환 출자를 통해서 58%로 관계사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뭐 월급을 받고 상여금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당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제가 이제 대주주한테도 배당 소득을 좀 이렇게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15.4%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종합소득세로 환산이 돼서 대주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43%에다가 뭐 의료보험료나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은 거의 50% 이상 세금으로 내니까 뭐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월급이나 상임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오래되니까 그 이 주주 이제 환원율이 이제 낮아지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투자를 지금 안 해주는 거고 해서 저도 이제 대주주한테 이제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이렇게 적용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많이 투자돼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분명히 유리하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의 그 20, 30%가 대주주 지분이고 7, 80%는 그래도 외부 일반 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주들이 그래야 또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금투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금투세는 뭐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정부에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런 상황에 시장이 성숙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진짜 금융투자 종합소득세를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국내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세계가 지금 뭐 이렇게 작아졌지 않습니까? 인터넷 때문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뭐 약간의 수출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뭐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인도가 됐든 뭐 베트남이 됐든 다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투세는 그 실시하면 대만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실시했다가 바로 이제 문제가 돼서 예. 했는데 이 금투세 같은 경우도 실행보다 이제 시장 성숙한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상속세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지금 우리도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문제도 그 원점에서 한번 정말 이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가 됐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의 비용을 조달하고 모아서 기업을 키워가지고 또 그걸 후손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면은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뭐 50% 이상, 60% 이상을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절세를 하려는 노력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상속 증여만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자본시장에 관련된 세제 전체를 한번 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상장사들의 또 시가평가제도 이게 지금 시가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배주주 입장이나 뭐 아니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아까 뭐 이제 뭐 합병 문제라든가 뭐 상장 폐지라든가 인수 합병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뭐 폐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 자본거래나 어떤 손익거래를 통해서 그 이익이나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점에서 이렇게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저는 이제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이렇게 평가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수 뭐 바로 5,000원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공매 제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공매 제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공매도. 많다. 공매도 제도 순기능이 있다.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 현 정부에서 지금 손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정책 방안들을 보니까 세워놨죠. 6월 말까지. 그 방안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을 도와주고 응원하고 성원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주식 투자를 이제 뭐 살 때 돈이 없을 때는 이제 뭐 신용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사는 거고 또 만약에 또 주가가 또 빠진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를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매 제도도 그 이 신용거래 기준에서 담보 유지 비율이라든가 상환 기간을 동일하게 하고 이러면은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운동장을 평평하게. 그렇죠. 그래서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요즘 이제 공매제도라는 게 이게 뭐 전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산을 하고 이러면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이제 수처리를 통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저는 이제 증권사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가입을 잡고 뭐 가수금을 잡고 이렇게 먼저 뭐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거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구를 잡고 이렇게 파는 그리고 나서 결제 시대 때 이렇게 상환을 해주는 이런 특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매 금액이 신용 금액의 반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거의 한 97%. 전유물이죠, 전유물. 이러다 보니까 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농부 입장에서 볼 때 기업과 그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공매 제도도 해라. 공매 제도의 또 순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제 가격의 어떤 그 적정 가치 발견 기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전 종목에다 허용이 되고 누구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라더견 사태처럼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자동으로 예방이 될 거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거래처럼 담보 비율도 130%로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환기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동일하게 하고 이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증시를 이렇게 교란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범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처벌 강화. 정부에 대해서 불건전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기업의 어떤 경영진, 지배주주, 대주주들의 어떤 그 배임이나 횡령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그 자본시장의 그 규범을 이렇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지배주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만기까지 이렇게 처벌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최근에 내가 좀 언급을 좀 해놨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의 근간 자유시장 경제체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우리의 사회 규범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해서 엄벌에 저는 쳐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불편하지만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제 7번째
이제 금융투자 경제 교육을 좀 이렇게 의무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뭐 알아야 좀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도 왜 우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디 주주 가치가 이제 훼손이 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명확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김규식 회장님이 정말 합의물자 자수십장이라고 해서 정말 작년부터 이걸 이렇게 전파를 하고 이러면서 이걸 보니까 나도 정말 이 선뜻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살아가는데 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금융투자 경제 교육을 초중 고등학교에 의무교육화 시켜라. 저희 청원했었잖아요. 청와대 청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도 교육부 장관도 보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금투협도 회장도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국경제TV에 또 그쪽도 경제방송이니까 야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가스터디 뭐 이런 쪽도 한번 상의를 해봤더만은 이게 입시 교육에 반영이 안 되면 학부모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금융투자 경제교육도 입시 교육에 좀 한 과목을 넣어달라. 정규 이런 얘기를 좀 교육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까지 드렸거든요. 지금 금융권에서 사실 명태 뭐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굉장히 아직도 훨씬 일 많이 해야 될 분들이 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실비에 뭐 수고료를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그분들을 학교에 한 명씩 그죠?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한 명씩 금융투자 전담 교직원 같은 형태로 채용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교원을 다 어떻게 양성을 하겠어요? 그리고 금융투자 교육을 또 시켜가지고 대학에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직자에서 자원봉사처로 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 퇴직자 중에 교원 정년이 63세인가요? 65세인가요? 63세인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명퇴한 다음에 한 7, 8년, 6, 7년 이런 근무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뭐 적당한 자격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현장에 보내서 현장에 이렇게 가시게끔 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언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또 네. 그래서 이제 울림이 없습니다. 메아리가. 저는 이제 뭐 이런 자리를 들어서 3프로에 뭐 자주 못 나오니까 그 우리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또 그리고 뭐 팬데믹 이후에 그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야 이게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없겠다라는 그렇죠.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 정부도 진짜 신년사에 거래소 와가지고 우리의 그 불투명한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규제도 혁파하고 투자자 그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불건전하고 불공정한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장 정책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대주 요건을 지금 이렇게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투세 이제 이렇게 뭐 폐지한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왜 그 2013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았냐고 하면은 2013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그 대주주 투자 요건이 거의 1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들 다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줄어가지고 지금 10억대 있다가 이제 금년부터 50억. 이제 개인 50억으로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불투명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저수지로 말할 것 같으면 물이 없으니까 정말 바닥에서 그냥 고기들이 그냥 팔딱팔딱 뛰는 마르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테마주 쫓아가지고 투기적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허들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고기들이 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문제는 이제 얼만큼 적재적소에 속도감 있게 그런 정책들, 법안들이 구현이 되는가 이게 문제일 텐데 자,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주주로 대접받게 늘 깨어 있고 또 행동에 나서야 기업도 자본시장도 더
선진적으로 변화할 것 같은데 뭐 기업도 중요하고 또 기업의 주인인 투자자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김기식 회장님께서 이제 2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회도 있으실 것 같고 우리 기업 투자자들에게 다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프로TV에 참 감사드리고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지원 많이 해주시고 같이 거버넌스 개혁 운동을 같이 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전판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타이거 우즈와 아무런 핸디캡 없이 그냥 자기 전 재산 걸고 내기 골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이 전업 투자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뛰어들어서 돈 벌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으로 가면 미국 주식에도 또 리스크가 또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은 이제 고평가라는 리스크가 또 있는 거죠. 성장이 꺾이면 거기도 엄청난 이제 급락과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을 뭐 해야 되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한국 주식이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고 거버넌스를 개혁하는데 스스로 목소리를 내시고 늘 깨어 계시고 혹시 어떤 내가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은 댓글에 네이버라든지 뭐 어디든지 국회라든지 또는 정부 청와대라든지 목소리를 내시고 한 줄이라도 남기시고 그렇게 동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문제다.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한국 전체 상장 기업의 뭐 최고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시고 또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다양한 연기금이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주주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상장 기업의 사회이사를 여러 개 했고 또 오랜 동안 해왔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지배구조가 깨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임직원도 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문제 삼는 거는 주주들이 재산권을 지키고 주가를 올리고 하는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기업의 거버넌스가 깨지면 결국은 그 회사는 쇠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업 거버넌스가 이렇게 오랜 동안 너무나 낙후되어 있으면은 그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국가 전체 경제가 점점 저성장의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주주가 아니더라도 임직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임금이 점점 내려갈 것이고 성장을 못하면 나라가 그런 나라에서 애기 키우고 우리 애기의 미래가 어둡다면은 그것이 주주의 문제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국민 전체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자하시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시고 테마 내릉보다는 또 같이 투자하고 이런 배당 투자하는 분들 목소리 들으시고 정도를 걸으시고 여기 3프로TV에 나와 계시는 그런 전문적인 투자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렇게 같이 투자하시고 또 좋은 기업에 우량 기업에 투자하시고 목소리를 내셔서 절대 한두 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100년 싸웠어요. 우리는 훨씬 빨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균질적으로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100년에 이룬 걸 우리는 10년에 이룰 겁니다. 분명히. 절대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이 쓰신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라는 사실 책 제목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제목이에요. 이런 책이 악담은 아니고요.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 분의 정말 주주 권리 그리고 가버넌스 우리 회사들, 기업들,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솔직한 권면의 말씀들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으면 더 많은 예도 부탁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정책적인 대안들도 이 자리에서 논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박용 회장님은 실전 투자자시기 때문에 그걸 막 언급하면 또 좀 힘든 그런 국면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두 분의 생각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용 회장님 새해 덕담과 함께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김규식 기자님이 뭐 말씀을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저도 100% 이제 공감을 하고 이게 누가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 뭐 과거 10년 보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은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유럽이나 이런 쪽들도 뭐 8%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10년 평균이 2% 미만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완전히 사고팔고 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그 변해왔는데 경제 성장률만큼도 안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이제 고쳐가려고 지금 뭐 국민도 정부도 이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 정말 모든 부분에서 K컬처로 대변하는 모든 부분에서 정말 이게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유독 그 K 거버넌스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를 이렇게 받고 우리 기업이 불신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어느 회사보다 어느 그 나라 주식보다도 대한민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비싼 주식도 물론 있지만은 싼 주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가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 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그러면 많은 기업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 서너 개만 찾으면 또 그리고 그런 어떤 기업과 함께 이렇게 그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누가 만들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면 우리 삶이 좀 보다 건강하고 희망 있고 활력 있는 사회가 그래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시장을 위해서 꾸준히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새해 맞아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신가대화는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두 분을 모실 때는 훨씬 더 좋은 시장 환경에서 보람된 어떤 성과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